안녕하세요, BG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새벽에 펼쳐진 아스날과 레스터시티 간의 경기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아스날은 레노를 필두로 벨레린, 다비드 루이즈, 마갈량이스, 티어니가 수비진을 형성했습니다. 그 위에 자카, 파티, 세바요스의 3미들, 그리고 그 위에 오바메양, 라카제트, 부카요 사카가 3톱으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정을 놓은 레스터시티는 팀의 핵심인 세웬지와 은디디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고 포파나, 에반스, 푸우스의 3백, 카스타뉴, 틸레만스, 맨디, 프라트, 저스틴이 중원을 형성하고 그 위에 메디슨과 반스가 출전해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아스날 팬분들에겐 달갑지 않은 상대인 제이미 바디는 경미한 부상으로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 4백 선발 라인업이 공개된 시점에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짚어봤을 때 과연 아르테타 감독은 정말 4백을 사용할 것인가? 인게임에 들어가 보면 다시 또 3백으로 돌아가서 측면만 또 주구장창 파는 것이 아닌가? 만약 4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그동안 정말 답답했던 후방 빌드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던 아스날의 패싱 축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사실 아르테타 감독은 지난 유로파리그 라피드 빈전에서도 4-4-2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제출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파티 혼자 중원에 위치하고 우리가 자주 보던 각 측면에 3명씩 위치하는 측면 위주의 전술을 선택해 졸전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레스터전에서도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올까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중앙에서 파티와 짝을 이뤄 중원에 힘을 실어줄 줄 알았던 자카가 왼쪽 스토퍼로 내려가 3백을 형성하고 그 위에 왼쪽부터 티어니, 파티, 세바요스, 벨레린이 위치해 3-4-3 포메이션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비어있는 중앙, 그러니까 상대의 삼성과 수비 사이에는 라카제트가 간혹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빈 공간을 메꾸려고 했었습니다. 이 전술은 전반까지만 해도 먹혀드는 듯이 보였죠. 특히 좋은 장면은 다비드 루이즈의 발끝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측면 전환을 반복하다가 시야가 넓은 다비드 루이즈 앞에 공간이 생기면 루이즈가 볼을 받아 볼 백업을 해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전반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듯한 아스날. 그러나 이는 사실 아스날이 잘했다기보다는 레스터시티가 그러한 플레이를 유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한데요.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은 전반전 반스까지 내려보내 수비시 템백을 형성하고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 포진시켜 파티와 세바요스를 고립시키고 공을 측면으로 몰아 아스날의 크로스 플레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정을 막기도 하고 공격의 핵심인 바디가 후반에 투입될 예정이니 전반은 무실점으로 막기만 해도 이득이다 라는 계산이 들어간 전술로 보였는데요. 게다가 아르테타 감독이 중원에 무게를 잘 두지 않고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과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헤더에 뛰어나지 않아 크로스 플레이가 골로 연결될 확률이 적다는 것이 맞물려 결과적으로는 0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전술 운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스터시티의 수비적인 전반 운영에 더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르테타 감독은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간 자리를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해주길 원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이는 측면을 강화하고 공격 시에도 수비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중원에 숫자가 없어 창의적인 빌드업은 가져가기 힘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대 진영 바깥에서만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 다음 패스 루트를 예측하기가 쉬워져서 경기가 이어질수록 상대의 수비가 오히려 점점 더 수비하기 쉬워진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측면으로만 주구장창 패스 돌리고 크로스 올리고 뒤에서 롱볼 보내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길 바라는 아스날다운 공격 축구가 아니죠. 예전에 이청용이 뛰던 볼턴이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포지션 가져가지 않았나요? 케빈 데이비스 머리 노리고? 심지어 아스날은 헤더 노리고 롱볼 받아줄 피지컬 좋은 선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또한 최근의 다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측면 위주의 전술을 쓰는 아스날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탈압박이 약하고 판단이 느려서 앞에 빈 공간이 필요한 자카는 왼쪽에 쳐져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 치지만 도대체 왜 아르테타 감독은 세바요스를 베야린이 올라간 오른쪽 뒷공간에 배치했을까요? 상대 수비 사이사이에 배치해 짧고 유기적인 빌드업을 만들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세바요스의 장점이고 그것을 스페인 청소년 대표팀과 레알 베티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증명했던 적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수비와 같은 선상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선일까요? 이는 후반 46분의 경기 장면인데요.
왼쪽 풀백 자리에 자카가 위치하고 티어니는 오버래핑을 올라가 라인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오른쪽 끝에 저 선수 베린일까요? 아닙니다. 세바요스입니다. 왼쪽 상단에 화면이 잘려서 발만 보이는 저 선수가 벨레린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은 티어니와 자카, 우측은 베린과 세바요스 4명의 측면 수비수가 출전한 것과 같은 것이죠. 티오니와 벨레린이 윙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선수는 상대가 공격 시에 수비 진영까지 달려와서 수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스널의 측면 수비는 총 4명 혹은 그 이상이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한 투자 아닐까요? 이렇게 측면에 집중된 선수 배치는 중앙에서 파티가 고립되는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로 파티는 이 경기에서 54회의 패스를 시도하여서 후반 투입된 무스타피와 비슷한 수치를 가져갔고 인터셉트 0회, 공간 경합 승리 1회, 공 터치 수는 60회로 벨레린의 70회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스타피의 53회와 비슷한 수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아르테타 감독 전술하에서 파티의 역할은 숫자 싸개죠. 아무리 그래도 중원에 한 명도 없는 건 조금 그러니까 애가 수비도 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한 명 세워놓는 겁니다. 중간에 파티가 살짝 짜증내는 장면이 풀화면에 잡힌 적이 있는데 전 이 장면이 이 경기 전체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라피드 빈전에서도 드러난 상황이지만 중원을 조금 더 전진 배치시켜서 파티에게 힘을 실어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팀적으로도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위치 선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는 그렇다면 선수들이 밀집된 상대 수비를 일시적으로 피해서 공을 받으러 내려온 게 아니라 아르테타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선수를 배치시킨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 경기들 보면 그 의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죠. 대체 이 포메이션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가 뭘까요? 상대의 포켓을 노려 측면 공격수나 윙백이 뒷공간을 노리고 안되면 백패스, 횡패스, 다시 포켓 노리고 안되면 백패스, 횡패스, 어쩌다 포켓 공략 되더라도 의미 없는 크로스, 컷백, 수비한테 막히고 역습당하죠. 강팀 상대로는 공 점유를 빼앗기는 시발점이 됩니다. 특히 지난 리버풀전과 맨시티전에서 그랬죠. 저만 이 전술 매력없고 재미없나요? 전 개인적으로 아스날 경기 보면서 졸린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 시즌 아스날 경기들은 정말 졸음을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레스터의 수비 진영 바깥만을 훑는 무기력한 애물축구가 이어지다가 후반 79분에 결국엔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죠. 공을 잡은 레스터의 틸레만스가 교체 투입된 윈델에게 빠른 템포의 뒷공간 패스를 열어줬고 그를 마크하고 있던 자카는 발이 느려서 두 눈을 뜨고 침투를 당해줬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마찬가지로 멍 때리고 있던 무스타피가 바디의 침투를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윈데르의 크로스를 받은 바디를 전혀 막지 못하고 실점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끝나 홈에서 아스날은 0대1 패배를 당했고요. 마무리로 이번 경기를 총평을 해보자면 뽀백 3미들로 시작하여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공격 작업을 기대했으나 막상 까보니 이전 경기들처럼 좌우만 훑었다. 레스터는 전반 템백으로 공간을 좁혀서 아스널의 크로스 플레이를 유도했고 아스날은 좋은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었으나 득점하지 못해 레스터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갔다. 후반전에도 아스날은 점유를 가져갔으나 바디의 투입 이후 라인을 올린 레스터에게 얻어맞았다 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경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와는 달리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신 분도 계실까요? 저는 아직 정말 모르겠습니다. 작년 에메리 감독 시절과 크게 달라진 점을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물론 슈팅 허용 숫자에서 굉장히 좋은 발전을 했다는 지표는 봤지만 글쎄요, 공격 작업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라운드 풀럼전과 4라운드 셰필드전 빼고는 모든 경기에서 그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라피드 빈전은 보다가 좌절에 빠지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전술의 문제점을 알고 있겠죠. 단지 선수단의 뎁스가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전술을 선택한 것이길 제발 그러길 빌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유로파리그 2라운드 아스날과 던달크 FC와의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